화질 좀 낮췄거든요. 화질 그냥 맨 밑에 걸로 낮췄어요. 그래서 혹시 또 끊기면은 채팅창에 계속 끊긴다고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채팅창을 못 볼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해도 끊기면은 보이스 올리로 하면 되니까. 우리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 지금 128강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128강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몇 개 안 했어. 지금 갈 길이 멀어. 지금 기강 세게 잡기로 했잖아. 큰일 났어. 뭐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그쵸? 네. 잠 오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잠 오는 대로 바로바로 가서 그냥 주무시면 돼요. 네, 강요 안 하겠습니다. 방송 제가 볼 때는 오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즐기실 분들 즐기시고 자러 가실 분들 자러 가시고.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교수 소리 들을 만큼 애니메이션 잘 안 해요. 그쵸? 네, 만화 자체보다도 투니버스 시절 그때 느낌으로는 잘 알아요. 제가 진짜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꼬마 마법사 레미드 요리왕 비룡하다 끝났잖아요. 요리왕 비룡에서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요리왕 비룡 같은 정확히 접점에 있는 만화가 요리킹 조리킹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만화가 더 재밌었어요. 요리킹 조리킹이 왜냐하면 요리왕 비룡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 어릴 때는 뭐랄까 너무 요리로만 승부를 하니까 좀 무섭다랄까. 그리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왜 또 무섭게 느껴? 심지어 김전일의 주인공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 만화가 또 무섭거든.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좀 딥하고. 그래서 저는 요리왕보단 요리킹 조리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꼬마 마법사 레미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 탑블레이드 대 배틀장입니다. 와 진짜 세네요. 나오는 것마다 사실 거의 한 대충 한 8강쯤에 나와야 되는 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 진짜 우선 지금 분들은 탑블레이드 아예 모르시죠. 진짜 저 때는 진짜 탑블레이드는 진짜 엄청났죠. 진짜 엄청났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탑블레이드는 그러니까 팽이만해요. 팽이만화. 팽이만화인데 이제 그 팽이만화에 조금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은 거죠. 그 팽이에 이렇게 그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는 이렇게 캐릭터 약간 뭐 디지몬 아니면 포켓몬 같은 어떤 그런 게 담겨 있는데 이게 각성을 하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 이제 메인 주인공 한 명이 있고 주인공 포함 이제 네 명의 메인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씩 맡죠. 사신 중 하나씩을 맡죠.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이렇게 하나씩을 맡아서 그 이제 그 매력들이 엄청나요. 초반에는 이제 청룡이 나머지를 다 휩쓸고 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빌런들을 만나면서 이 네 명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빌런들과 팽이 대전을 하는 그러니까 팽이 싸움을 하는데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망가져 막 이러면서 팽이로 싸우는데 그래도 그게 몰입감을 좀 줬다. 나름 재밌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게 좀 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팽이라는 아이템을 현실에서도 이제 내 친구들과 할 수 있었다. 아이템을 가지고 2차적으로도 놀거리를 제공했다. 굉장히 가산점이 많이 붙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어서 배틀장입니다. 배틀장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뛰어난 만화입니다. 너무 유명한 만화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틀장도 투니버스 전성기 때 나왔던 메인 만화였다는 증거가 뭐냐면
애초에 제목 자체가 배틀장이 아니에요, 원작은. 근데 배틀장이라고 아예 이름 수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배틀장은 뭐냐면 이제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신들끼리 있는데 신들이 게임을 하자는 거야. 게임을 해서 이제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신들이 이렇게 파트너를 맺어서 신들이 얘네들한테 능력을 하나씩 주는 거야. 시합 참가자들한테.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워서 1등을 겨뤄서 소원을 빌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액션물인데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뭐냐면 주인공의 능력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 이제 그 주인공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선생님으로 둔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주인공이 어쩌다가 그 죽을 위기에 처해요.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들에게는 법칙이 있어. 인간 세계에 개입하면 안 돼. 인간을 뭐 살려주면 안 되나? 뭐 인간을 이렇게 구해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떨어지는 애를 밑에서 빵 하고 받아줘.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 주인공이 내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싸워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1등까지 가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이제 선생님 만날 거라고 뭐 이제 소원에 적는 걸로 그랬나? 그래서 선생님 현실 세계 돌아오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어린 나이에도 조금 불편하게 봤던 부분은, 배틀장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배틀장 진짜 재밌게 봤는데 초반에는 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각자의 능력에는 상대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뭘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들이 있었냐면 그거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물건을 들어, 이렇게 휴지를 들어, 이렇게 내가 휴지를 이렇게 들었어. 휴지를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숨을 참으면 핑 하면서 이게 칭 하면서 이게 쇠로 변해 막. 근데 이렇게 숨이 막히면 얘가 막 다시 휴지로 변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려면 쓰레기가 꼭 이렇게 있어야 나무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존재했는데 이제 이 만화가 후반에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그 능력들이 있다 치고로 가.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이 그냥 했다 치고로 넘어가. 나중에 아까 숨 참는 친구는 숨 안 참아도 그냥 쇠로 계속 싸워. 거의 뭐 아가미 달리듯이. 그리고 주인공도 맨 처음에는 쓰레기가 항상 있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쓰레기를 들고 다녀. 뭐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다닌다든지 주머니에 쓰레기를 넣고 다닌다든지, 심지어 만화에서 어떤 연출까지 나오냐면 쓰레기가 없네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쓰레기가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면까지 나와. 근데 초반에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쓰레기 있다 치고 그냥 계속 능력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약간 조금은 이질감이 조금 있었다. 예. 그리고 배틀장 하면 또 OST가 너무 유명했죠. 예, 오프닝 OST가 진짜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엔딩 OST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전 탑블레이드 가겠습니다. 탑블레이드 못 이기지. 네. 다음은 장금이의 꿈 대 후르츠 바스켓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 두 개 다?
후르츠 바스켓은 워낙 뒤늦게도 인기 많아서 많이 알려나? 장금이의 꿈 대 후르츠 바스켓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생각보다 장금이 많은데? 전 당연히 후르츠 바스켓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장금이의 꿈은 이제 이 수많은 애니메이션들 중 몇 안 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고, 장금이의 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초반 방영 자체를 투니버스가 아니라 MBC에서 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드라마 이후에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었었던 거여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장금이 이야기고요. 기억나는 걸로는 초반에 만든 장금이가 첫 번째로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그 올챙이 국수라고 그 이렇게 그 옥수수로 했나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짜서 뭐 이렇게 면처럼 국수가 아닌 것을 국수로 표현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어릴 때 보고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후르츠 바스켓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 여자가 그 주인공 남자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니 알고 보니 이 주인공 남자 집안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이게 이성에게 안기면 동물이 되는 그런 뭐 집안 내력 같은 게 있는 그런 만화인데 상당히 치유물입니다. 치유가 많이 되고 조금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뭐랄까 그냥 딱 보면서 동물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좋아했고 저도 동물들 좋아했었어가지고 어릴 때 그냥 기분 좋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진짜 잘 안 해. 여러분들도. 장금이 가야 됩니까? 지금 이번 이 두 개가 조금 박빙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장금입니다. 왜냐? 후르츠바스키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두 만화를 동시에 봤을 때 나이가 들고 지금 와서 기억에 뭐가 남느냐? 올챙이 국수의 기억이 남아요. 결국에는 장금에 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따끈따끈 베이커리 대 무적 캡틴 사우루스. 야, 드디어 나왔네요. 따끈따끈 베이커리. 진짜 대단한 만화가 나왔네요. 자, 무적 캡틴 사우루스는 로보트 만화고요. 뭐 근데 크게 막 뭔가 어떠한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그만큼 유명한 만화고,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빵 만드는 이야기죠. 빵 만드는 이야기인데 주인공 자체가 재능이 있게 태어난 주인공. 그러니까 그 만화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성장형 주인공이냐, 애초에 그냥 재능이 있었던 친구냐, 이런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남들과 달랐다로 시작을 해요. 남들과 달랐다. 그냥 왜냐, 빵을 만드는데 남들하고는 다르게 손의 온도가 높다. 남들보다. 말도 안 되죠. 손의 온도가 높아서 반죽을 만드는데 용이하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로 하드캐리를 해. 그걸로 막 그 태양의 손 하나로 그냥 뭐 다 잡아. 그냥 이 빵개 기강을 다 잡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로 재미를 만들었다. 예. 뭐 어릴 때는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뭐 이 태양의 손이라는 게 열받는 그건지도 몰라. 그냥 저거 보면서 나도 빵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만큼 빵을 맛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주인공 특 뭐냐면 꼭 자기 메뉴 자기가 만드는 거는 뭐 남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꼭 자기 명칭으로 불러. 뭐 얘는 태빵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태양의 손으로 만든 빵이다 해가지고 태빵 몇 호, 뭐 태빵 뭐 17호, 뭐 태빵 뭐 20호,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꼭 이런 만화는 유독 뭐 똑같죠.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식극의 소만화 그런 만화들도 그렇고 꼭 주인공은 꼭 뭐랄까 남들과 다른 네이밍으로 본인 음식을 불러. 근데 그게 고급지지 않아야 돼. 그냥 되게 툭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막 엄청나게 놀래고 막 그래야 돼. 뭐 그래도 나름 재밌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주인공의 더듬이 튀어나온 머리가 굉장히 열받네요. 머리가 머리 스타일이 헤어밴드로 뒤로 쫙 넘기는 것까지는 멋있는데 이렇게 앞에 두 가닥만 튀어나와서 사마귀처럼 이렇게 좋네요. 따끈따끈 베이커리 가겠습니다. 네, 꾸러기 수비대 대 강철 연금술사.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의견.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랑 비슷하게 시대를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거의 뭐 거의 후자네요. 거의 후자인데 여러분들 꾸러기 수비대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이거 진짜 한 번 빠지면 큰일 나요. 꾸러기 수비대를 모른다고? 물론 후자 너무 유명한 만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입니다. 자,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꾸러기 수비대, 애초에 어린 나이에 보기에 교육용으로 쓰이는 만화가 많이 없는데 꾸러기 수비대 배경 그냥 이 설정 자체가 12지신입니다. 예. 설정 자체가 12지신이에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다가 아즈만가 대학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12지신 얘기 한 번 더 할 거 같은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어린 나이에 12지신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 자체가 그냥 유식한 거예요. 그 나이 때 뭐 연금술 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 아무도. 근데 12지신 안다? 그러면은 칭찬 엄청 들어요. 꾸러기 수비대를 봤냐 안 봤냐로 내가 12지신을 이해하고 있느냐 안 이해하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죠. 저는 꾸러기 수비대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꾸러기 수비대 보세요. 네, 다음 상대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 대 바람의 검심. 네.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 대 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은 사무라이 얘기죠. 네, 뭐 워낙 너무 유명한 만화니까 조금 생략하고요. 사무라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은 이제 그 약간
거기서 파생을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구술동자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구술동자라는 만화가 있었고 그 만화의 기원이 됐던 게 그 이제 오락실 게임이에요. 그 게임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게임을 바탕으로 구술동자라는 만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화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그리고 그 구술동자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게 구술대전 배틀비드맨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구술 동자, 그러니까 구술 대전에 쓰는 이 로보트가 있어. 로보트. 장난감이 이제 그런 구술 동자들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생긴 게. 실제로 시중에도 많이 팔렸고 저 또한 그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구슬동자 배틀비드맨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로 구슬을 넣으면 이제 그 구슬이 이렇게 이 로봇 대포로 나가는 사실 이 두 개 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뭐 기억에 뇌리에 많이 남는 만화는 아니에요. 두 개 다. 근데 그래도 뭐가 남느냐, 2차적으로 놀거리를 제공을 했냐 안 했냐. 일상생활에서 바람의 검심처럼 칼 들고 싸우면은 욕먹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배틀비드맨 로봇 가지고 싸우면 그냥 그 나이대로 보겠죠. 네. 구슬대장 배틀비드맨 가겠습니다. 자, 다음 대전 신비한 별의 쌍둥이 공주 대 탱고와 울라숑. 이거 조금 약하네요. 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입니다. 막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정말 지극히 제 관점, 제가 봤을 때 신비한 별의 쌍둥이 공주, 제가 알기로는 그 진짜 쌍둥이 공주일 거예요. 그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나오는데 사실 이런 류의 만화 자체가 너무 많았고 그 만화들 속에서 특이점을 가진 만화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만화들은 아니었다고 봐요. 탱고와 울라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에 많이 안 남는 그냥 개그 만화였고 그 이렇게 로보트인데 로보트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돼지 모양의 로보트랑 같이 뭐 이렇게 우당쾅쾅 하는 뭐 그런 생활 만화 같은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개그 만화였는데 그렇게 막 재밌는 개그 만화도 아니었었고 일단 두 개 중에는 신반별의 쌍둥이 공주가 뭐 나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신비한별의 쌍둥이 공주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제가 기억을 웬만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신기하네요. 역시. 자, 샤먼킹 대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아, 기억납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샤먼킹도 아까 배틀장과 흡사하게 신의 힘을 빌어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많은 격투 만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격투 만화에서는 아무리 강해도 본연의 힘으로 강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한번 꼰 거죠. 샤먼킹이나 배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신이 후원을 해주는 거야. 신이 뒤에서 지금 신이 뒤에서 나를 받침을 해준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판타지적인 액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리고 만든 만화인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재밌게 봤다는 아니지만 그냥 봤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뭔지 기억은 납니다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만화가 딱 그 정도였다. 이거 만화를 뭐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로.
이렇게 오프닝 기억나요? 바다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나디아라는 사람의 모습. 오프닝은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무슨 내용이었는가가 조금 머리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았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재방송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게 돼요. 그럼 재방송을 많이 안 했다가 되면 무엇이냐? 인기가 많이 없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때 투니버스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잔혹한 부분도 있어. 왜냐면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일수록 재방송을 정말 많이 해줘요. 그리고 무슨 프로모션을 끼워서 그 애니메이션들만 방송하는 날들도 계속 만들어, 얘네가. 뭐 투니데이, 뭐 투니 익스프레스, 뭐 투니 랜드, 뭐 이런 식으로 그 얘네의 주력 친구들,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묶어서 뭐 하루 종일 내내 재방송해주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꼽히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 나디아가 딱 그 친구예요. 비운의 캐릭터죠. 저도 보았던 기억은 있지만 뚜렷하게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샤먼킹 가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아기 공룡 둘리 대 GTO. 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 공룡 둘리 대 GTO. 저 이 정도면 뭐 교수 소리 들어도 되나요? 애니메이션 뭐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 투니버스 전성시대 때만큼은 제가 좀 많이 알긴 합니다. 둘리 팬 맞네요. 둘리. 우선 둘리는 일단 뭐 너무 유명한 만화기도 하고 좀 극장판 버프도 있고, 이제 아기 공룡 둘리 사실상 시대의 빌런입니다. 이제 나이 들고 보면 이제 그 누구였죠? 길동 아저씨인가요? 그분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만화잖아요. 이제 시대의 빌런 둘리, 혼자서도 빌런인데 다른 빌런 친구들까지 다 죄다 끌어오는, 정말 이제 아직 어린 아기 공룡이니까 빌런계의 새싹. 네, 빌런계의 새싹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친구,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약간 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재미가 있긴 했지만 보면서도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GTO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인데 GTO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GTO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완전 슈퍼빌런 둘리랑은 다르게 그 이제 빌런이 될 뻔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돼서 이제 좀 착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심야 시간에 방송을 했고, 투니버스에서도 좀 이제 뒤늦은 시간에 방송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GTO가 연령대가 높게 편성이 돼서 그 제 나이 때는 원래 보면 안 되는 만화였었거든요. 아기 공룡 둘리 가겠습니다. 보면 안 되는 만화인데 재밌게 봤을 수도 있잖아.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어떡해, 그쵸? 아무튼 아기 공룡 둘리 올렸으니까 이제 언급하지 마세요. 자,
다음 고고 다섯 쌍둥이 대 마르코는 9살. 이야, 이제 가족물 대결이네요. 가족물 대결. 자, 고고 다섯 쌍둥이는 고고 다섯 쌍둥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쌍둥이들 이야기입니다. 5명의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열받는 부분은 무엇이냐? 5명이 쌍둥이라고 하는데 5명이 하나도 안 닮았어. 5명이 하나도 안 닮았고, 그리고 5명 다 머리 스타일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 다 좀 특징을 좀 잘 살릴 캐릭터로 그려야 돼서 그런지 좀 5명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머리 스타일이 신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마르코는 9살. 이제 가족 애니메이션인데 짱구는 못 말려라든지 고고다 쌍둥이, 그리고 뭐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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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뭐 미소의 세상, 뭐 그런 류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가족물의 대표적인 마르코는 9살. 굉장히 그냥 조금 개그 요소가 조금 있는 가족 만화였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기 좋았어요. 두 만화 다 좀 뭐랄까 그냥 평범하게 보기 좋은 만화들이었거든요. 막 그게 큰 갈등도 없고 그냥 매 화마다의 그 그냥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들로 계속 이어나가는, 연결해 나가는 그런 만화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고 다섯 쌍둥이를 가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더 갈등이 많아요. 왜냐면 고고 다섯 쌍둥이가 조금 더 말을 안 들어. 고고 다섯 쌍둥이가 이 다섯 쌍둥이가 좀 정말 조금 좀 많이 열받을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매화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계속 뭔가 에피소드를 얘네들이 계속해서 생산해내. 그러면서 매 화를 조금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재미 요소로 고고 다섯 쌍둥이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탐정 코난 대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야, 명탐정 코난은 아직도 연재하고 있죠. 아직도 나오고 있죠. 정말 가는 자리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킬 건지 아직까지도 연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 또한 방송이 그렇게 많이 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그냥 추리게임 하는 건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근데 아마 OST 정도는 기억이 나요. OST 엔딩송이 약간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그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흰 백에 막 이렇게 되게 오묘한 그 그림체 흰 백에 막 뭐 디지털 느낌, 그 엔딩송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좋았던 걸로. 내용은 그렇게 막 기억에 남지 않는, 많은 분들이 너무 뇌절한다고 얘기하지만 코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스 프리큐어 5 대 레이브. 야, 옛날 생각난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쯤 되면 이 두 개 정도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스 프리큐어 5 대 레이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프리큐어가 맞네요. 자, 프리큐어가 맞네요. 레이브는 잘 모를 거예요. 레이브 뭐냐면은 레이브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칼을 써요. 칼을 쓰는 이제 액션 모험담 같은 건데 칼을 쓰는데 이 칼이
이 칼 한번 꽈어. 이 칼이 그냥 메인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하는 칼인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이제 초반에는 그냥 칼로 싸우다가 어느 순간 좀 레벨업을 하니까 이게 막 폭탄 칼로 변하고, 폭탄 칼로 싸우다가 갑자기 바람 칼로 변하고, 두 개로 나뉘고, 뭐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가면서 좀 칼에다가 꼬임을 많이 준 액션 만화. 그렇게 크게 꼬지도 않았는데 그 살짝 꼬임이 조금 굉장히 큰 요소를 만들었다. 재미 요소가 있었다. 실제로 저는 이 만화를 보고 저 칼을 갖고 싶어서 문방구에서 마분지 같은 거를 사가지고 칼을 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 이상한 짓 많이 했네요, 어릴 때. 예. 그래서 심지어 원래 모양 칼이 너무 멋있어서 원래 모양 칼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 만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이제 두 개로 나뉘는 칼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쓰는 칼 만들어 놓은 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다시 두 개 쓴 칼로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막 후회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 프리큐어 5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긴 아는데 잘 안 봤어요. 이유. 자,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스 프리큐어 5 애초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5가 제목에 왜 5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여자 파워레인저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나뉘어 5명이. 근데 자 5 왜 5명에서 5를 넣은 건데 예스 프리큐어 5라고 얘기하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애초에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거야. 막 지금 막 옆에서 막 스파이더맨이 난리가 났어. 막 노웨이홈 난리 났어. 왜 뭐야? 아, 그 저번에 나왔던 영화에 있었던 뭐 녀석들이 대거 이렇게 나온대. 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괜히 보기 두렵단 말이야. 어벤져스. 야, 이영우 다 나와.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거 꼭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그럼 뭐라도 보고 가야 되나? 애초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영화들도 그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고민인데 진입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예스 프리큐어 5 애초에 그냥 5를 제목에 달고 나와.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요. 차라리 예스 프리큐어 하고 뭐 땡땡 뭐 5 용사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두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고고 쌍둥이 5 그럼 고고 쌍둥이 1, 2, 3, 4 다 봐야 되는 것 같잖아. 그럼 애초에 볼까 하다가도 안 보게 된다고. 근데 너무 큰 자신감으로 제목에다가 5를 넣었다. 5기가 아닌데 이거는 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본 건 아니지만 조금 보고 그냥 안 봤습니다. 레이버 갈게요. 자, 나왔네요. 슈퍼 그랑조 대 오란고 교사교 클럽입니다. 네,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선택할지 너무 알 것 같아서 따로 뭐 크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슈퍼 그랑조는 로봇 만화인데 사실 이 시기에 로봇 만화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건담도 히트를 했고 그러다 보니 로봇 만화는 뭐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도 주력 상품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죠. 그 수요가 많은 것들 중에서 명작들이 몇 개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곧 할 만화들에서도 분명히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명작들이 조금 있었는데 소신발언으로 하자면 슈퍼그랑조는 명작 라인에 속하지는 않았다 얘기할 수 있고, 오란고교 사교클럽은 이제 말 그대로 사교클럽입니다. 사교클럽 이야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약간 개발활동부처럼 사교클럽이 존재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멋있는 주인공들이 이제 멤버로 있죠. 지금으로 보면 아이돌 그룹이에요. 아이돌 그룹. 그들이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여자인데 이렇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원래 사교 클럽을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잘못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도자기를 깨는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상할 거냐. 이거 또 가난했단 말이야. 주인공이 가난한 주인공인데 어떻게 배상할 거냐 하다가 이렇게 그 클리셰 있잖아요. 안경이 툭 이렇게 벗겨지면서 딱 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왜 잘생겼어? 아니 너 왜 잘생겼어? 내가 회장 눈에 띈 거야. 그래서 얘를 입혀보니 교복을 입혀보니 너무 괜찮아. 너 우리 멤버 해라가 된 거죠. 회장이. 그 이 클럽의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신청 놓고 오디션 보고 붙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장이 멤버들을 다 모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회장 마음에 들면 멤버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멤버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여자야. 처음엔 남잔 줄 알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 여자야. 여기서 이제 만화가 거기부터 이제 이 만화가 재밌을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임이 성공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뭔가 현실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만화. 그래서 어릴 때도 진짜 인기 많았어요. 이거는 저도 재밌게 봤었고. 우선 오랑국의 사기클럽 가겠습니다. 이건 상대가 너무 명확했어서. 자, 드래곤볼 Z 대 엔젤릭 레이어.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이거 엔젤릭 레이어 모를걸? 엔젤릭 레이어 알아? 이건 사실 드래곤볼 Z예요.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드래곤볼 Z로 가는데 엔젤릭 레이어 거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드래곤볼 Z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도 방영되는 게 달랐어요. 드래곤볼 오리지널이 있고 드래곤볼 Z가 있는데 확실히 Z로 들어가면서 진짜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초사이언이 되냐 안 되냐. 오리지널 스토리에서 제일 센 거는 그냥 거대 원숭이 됐을 때가 제일 센 거고 Z로 넘어가면 이제 초사이언이 되냐 안 되냐여서 진짜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드래곤볼 Z를 가는데 엔젤릭 레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미래 만화 같은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특수 인형을 가지고 싸워. 그래서 이렇게 내 어깨에 막 이렇게 막 타고 다녀. 요만한 애가. 얘가 특수 인형이야. 얘를 가지고 이제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블레이드지 말 그대로 탑블레이드인데 이 캐릭터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미니미 용사 캐릭터가 이제 액션을 한다 이런 뭔가 재미난 포인트를 주고는 있지만 이거 뭐 상대 너무 잘 못 만났죠. 드래곤볼 Z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건 두 개 좀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개구리 중사 캐로로 대 닌자보이 란타로. 자, 개구리 중사 캐로로 대 닌자보이 란타로.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꽤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거 생각보다 엄청 유명한 만화 아니면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진짜로. 네. 역시 반응 비슷하고요. 저도 당연히 전자라고 봅니다. 캐로로를 가야 되는데 우선 설명드릴게요. 닌자보이 란타로는 제목은 닌자보이지만 나루토 같은 그런 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은 좀 그냥 가족물, 오히려 마르코 9살 같은 그런 느낌의 좀 그냥 편안하게 보는 힐링물, 가족물스러운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쪽이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개구리 중사 캐로로는
지금 요즘 유명한, 지금 요즘 다시 떠오른 거 있잖아요. 저 포켓몬빵. 포켓몬빵은 삼립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포켓몬빵이 유행하기 전에 그 포켓몬빵의 유행을 도모했던, 그 포켓몬빵이 유명해질 수 있게 기초를 다졌던 게 뭐냐? 샤니의 캐로로빵이었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샤니의 캐로로빵이었고, 뭐 이건 뭐 번외 얘기지만 아무튼 포켓몬빵보다 초반에는 캐로로빵이 더 유명했다. 스티커 모으려고 그 빵도 안 좋아하는데 그걸 몇 번 사서 먹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개구리 중사 캐로로라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에서 지구를 침략하려고 내려온 캐로로라는 외계 병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급이 중사잖아. 그리고 이 부대의 대장이야, 이 친구가. 이 부대를 이끈 리더야. 캐로로가 중사인데.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애초에 성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를 침략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내려온 이 지구인들과 친하게 지내. 꽈죠. 한번 꽈죠. 예.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심지어 압도당해. 그러니까 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압도를 당해. 그래서 계속 바보짓해. 그러면서 보는 이제 가족 힐링물, 액션보다는 그냥 재밌는 스토리로 많이, 개그도 있고 재밌게 보는 만화 같다. 그래도 나름, 근데 닌자보이 란타로랑 다른 점이 뭐냐? 나름의 갈등을 계속 부여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본거지, 그들의 이제 본 고향에서 막 계속 막 요청이 와요. 너네 지금 지구 침략하러 갔는데 왜 침략을 못하고 있냐? 아직도 지금쯤 침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튄 거야, 얘네가. 캐로로 집단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좀 안 돼서 안 됩니다. 뭐가 조금 애매해서 안 됩니다. 튕겼다가 나중에는 본부에서 화나가지고 너네 안 되겠어. 너네 일로 들어와. 거기로 다른 애를 보낼게 하면서 진짜 센 녀석들이 막 내려와. 그렇게 되니까 이 중사 캐로로가 자기랑 친해진 이 지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개그도 있고 힐링도 있고 좋았다. 이건 당연히 개구리중사 캐로로죠. 네. 재밌는 말은 많이 나오네요. 학원 앨리스 대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 앨리스 대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야, 이거 둘 다 세죠? 네. 야, 이거 저는 이거 학원 앨리스는 오프닝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빠라바람 빠바라바라밤 빠두루루루,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따르릉 지니의 소리에 놀라 눈을 뜨면 창문 너머는 생난 내 가슴이 콩닥아나 두근거리는 맘 붙잡고 있는 단걸음 아주 조금만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메인 리프가 아직도 기억나. 약간 애매한 싸구려 신스 같은 사운드로 애들이 이렇게 치어리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봤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방영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기억 뇌리에 남는 게 많이 없다. 우선 이거는 무조건 학원 앨리스예요. 이거는 학원 앨리스인데, 학원 앨리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학원 앨리스 정도면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학원 앨리스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주변에 초능력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초능력자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이제
학습시키는 학습기관이 생깁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예고나 과학고처럼 이렇게 초능력 학교가 따로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 호그와트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그와트처럼 초대장이 날라와요. 그냥 어느샌가. 그래서 나한테 내가 어디 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초대장이 날라와요. 너 초능력자인 거 아니까 내일부터 입학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초능력자 그 티켓이 날라와요. 그걸 받으면 입학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미나게 꼬인 부분, 자, 주인공 소녀가 있습니다. 주인공한테 이 마법학교래, 초능력 학교 티켓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주인공은 일반인이에요. 초능력이 없어. 근데 티켓을 받아버렸어. 이게 뭐야? 잘못 온 건가? 아니야. 본인한테 온 게 맞아. 그래서 일단 입학을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입학을 하긴 합니다. 주인공이. 입학을 해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초능력이 없는 애가 입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초능력 뭐야? 초능력 뭐야? 남들끼리 나는 이거 빵 보여줘. 불 촥 보여줘. 이야. 누구는 뭐 공간 이렇게 막 떠다녀. 막 보여줘. 우와, 신기해.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주인공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소외받겠죠. 그러면서 좀 초반에 힘들어요. 이 주인공이.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사기캐. 남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얘 초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주인공이 가장 센 능력을 쓰는 캐릭터가 아니라 한번 꽈서 남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워요. 주인공이.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하원 앨리스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라라 슈퍼보드 대 달의 요정 세일러문. 너무 유명하죠? 세일러문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세일러문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말괄량이 소녀 캐릭터 대표적인 캐릭터인데, 말괄량이에게 약간 이렇게 마법 고양이 같은, 네, 그 친구를 통해서 변신을 해서 세일러문이 돼서 싸우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 나라라 슈퍼보드가 서유기잖아요. 배경이. 애초에 어린 나이에 서유기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입에서 삼장법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손오공 이야기, 사오정 적팔계, 그러니까 이런 삼장법사 이런 멘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내가 아까 꾸러기 수비대 할 때도 얘기했지만 12지신을 아는 어린아이가 많이 없다고. 서유기 아는 어린아이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 봐서 뭐하냐 하지만 응, 나 서유기도 알아. 나 12지신도 알아. 애초에 많은 분들이 만화가 해롭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기에도 학습을 하게 해줬다. 그 서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이미지가 딱 있잖아. 삼장법사는 서유기 나오는 삼장법사처럼 생겨야 돼. 적팔계는 그 선글라스 낀 적팔계 모두 여러분 다 그렇게 아시잖아. 누가 그렇게 설명한 적도 없는데. 이게 다 나라라 슈퍼보드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나라라 슈퍼보드가 있습니다. 야, 128강 진짜 많다. 진짜 밤샐 거야? 대단해. 응? 얘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봐. 살짝 렉 걸렸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불길한데? 이거 꺼질 것 같은데?
너가 날아갈 수도 있어. 안 날아갔다. 대박. 자, 다음입니다. 센 거 붙네요. 반가반가 햄토리 대 쾌걸 근육맨 2세.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일러문에 울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어릴 때 서유기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귀여워서 햄토리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햄토리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햄스터 친구들, 그리고 캐릭터 각자가 다 좀 너무 그의 특징이고, 쾌걸 근육맨 그 애초에 만화 자체가, 그 만화 배경 자체가 그 승리 있기 위해서 노력이 보이는 만화예요. 왜냐? 배경 자체가 한번 꼬여 있어요. 주인공들이 죄다 2세야. 이것도 재밌잖아요. 설명만 들어도 재밌잖아. 주인공들이 죄다 2세야.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갔던 1세대의 그 이제 그 영웅들이 있었어.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경 자체가 한번 꽈져 있죠. 2세의 이야기고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부분이 재밌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꼬는 거. 이제 주인공이 근육맨 2세입니다. 근육맨 2세인데 근육맨 1세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근육맨 2세는 문제가 뭐냐? 싸움을 못해. 영웅이어야 되는데 싸움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히어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얘네도 다 히어로 학교에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항상 좀 처져요. 이 친구가 근육맨 2세가 계속 처져요. 근데 알고 보니 각성을 하면 갑자기 뭐 머리에 한자가 핑 하면서 새겨지면서 갑자기 잘 싸워 사람이.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제 지루해질 때쯤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지. 이 만화 재밌을지도, 이 주인공 어쩌면 강할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강해져 나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햄토리보다는 내용 전개가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스토리도 조금 더 있고, 그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사실 햄토리 같은 경우는 재밌지만 캐릭터성이 너무 심해. 캐릭터성이 너무 강해. 햄토리가 너무 귀여워서 팬들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 햄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햄토리를 구성하는 햄토리 구성원들의 한 명 한 명의 햄토리들도, 다른 햄스터들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내용은 뒷전이야. 걔네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우선 보고 시작한다. 근데 쾌걸 근육맨 2세는 그런 게 없어. 애초에 캐릭터들 디자인 자체가 예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상한,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 막 동물처럼 그려가지고 캐릭터들을 몇 개를 좀, 그래서 이상한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쾌걸 근육맨 2세 같은 경우는 그 내용으로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음악들도 많고, 질풍가도가 오프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뭐냐, 중간 애니메이션 중간에 삽입되는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하는 갈비찜송, 이것도 너무 유명하고, 갈비찜 덮밥을 이 근육맨 2세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조금 의문이었던 거는 이 쾌걸 근육맨 2세 필살기 기술이 근육 파괴술이라는 필살기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이렇게 상대방을 거꾸로 짊어지고 하늘 위로 떴다가 바닥으로 뿡 착지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야 하면서 쓰러져. 근데 사실 그 링 바닥에 착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을 받아서 그 운동 에너지를 받는 지점은 본인의 엉덩이야 결국. 근데 상대방의 근육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용 느낌으로 이렇게 바닥에 데미지를 입으면서 그 반동으로 상대방의 근육이 꺾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근육이 파괴가 된다 라고 설명하기엔 본인 엉덩이가 제일 아플 건데, 그게 어떻게 공격, 이게 좀 필살기인가, 조금 좀 웃긴 부분이죠. 개그까지 생겼다. 개걸 그러면 2세. 그렇습니다. 다음은 은혼대 요리킹 조리킹. 아까 얘기했는데 나왔죠. 요리킹 조리킹 나왔죠. 나왔어요. 요리왕 비룡에 대적하는 요리킹 조리킹 나왔습니다. 자, 은혼, 그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바람의 검심처럼 그 사무라이 이야기예요. 사무라이 이야기. 근데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흥미가 크게 돋진 않아요. 좀 어른 만화 같은 느낌이 커. 그래서 잘 안 봤고, 요리킹 조리킹 같은 경우는 요리왕 비룡보다 강했다. 왜냐? 푸카룡이 있었기 때문에. 볶음밥 캐릭터 푸카룡이 있었다. 그 얘네들은 아마, 그리고 막 그 카드도 나왔을걸? 유희왕처럼 카드로 있었어. 그것도 뭐 인기가 많진 않았지만 매니아층이 없진 않았다. 그리고 만두 머리의 용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기억이 남네요. 피망 머리의 무술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린 나이에 보기에 음식을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어쨌든 푸카룡이 조금, 진짜 멋있었어. 푸카룡은 진짜 멋있었어. 그 이게 볶음밥 친구가 이렇게 주걱 들고 싸우거든요. 그 푸카룡은 진짜 멋있는 캐릭터였어. 요리킨 조리킨가 있습니다. 은혼이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푸카룡을 몰라서 그래요. 어릴 때 보는 그 볶음밥의 시선에서 볶음밥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푸카룡이 돼서 멋있기도 하고 잘 싸우기도 해. 다음입니다. 기어파이터 샤이닝 대 신의 궤도. 기어파이터 샤이닝 대 신의 궤도. 두 개 다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신의 궤도 장르를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또 로봇물인데 그 수많은 로봇물, 제가 그 사이에 어, 약간 또 렉 걸리지? 또 왜 그래? 왜 그래? 좀 그러지 마. 자, 또 잠깐. 자, 잠깐만요. 제가 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와이파이 설정을 조금 다르게 갈게요. 얘랑 얘를 겹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그럼 좀 끊기는 것 같아. 자, 돌아왔고 이제 자, 너 정신 차려. 자, 이 화질까지 낮추는데 너 정신 차려. 자, 여러분 졸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왜 그렇게 128강 해달라 그랬어? 아직 한참 남았어. 나는 안 자도 돼.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일이 없어요 내일. 난 지금 격리라서 일이 없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 이렇게 있다가 졸리면 자면 돼. 잤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돼. 그렇잖아. 오, 약간 좀 세게 나온다. 안 졸리다. 오케이, 가. 몰라 나도.
몰라. 한번 기강 세게 잡아보자. 자, 기어파이터 샤이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로봇물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로봇물들은 아무래도 그 본연의 특이점을 하나씩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기어파이터 샤이닝 같은 경우도 특이점을 찾는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막 무기 바꿔 끼고 막 이럴 거야. 근데 애초에 로봇 자체가 너무 멋이 없어. 이게 이 팔에 팔토시 같은 걸 쳤는데 이게 퓨 원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드릴처럼 이렇게 핑핑 이렇게 싸우거든요. 정말 멋이 너무 없어. 진짜 멋없어. 이거는 장난감도 안 샀어. 그래서 신의 궤도 잔느는 뭐냐, 주인공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일을 할 때는 궤도가 돼요. 변신을 해서 궤도가 돼가지고 이제 악령들을 퇴치하는 겁니다. 막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악령들을 퇴치를 하는데, 이제 살짝 열받는 부분은 악령을 멋지게 퇴치하는 게 아니라 압정을 던져요. 약간 핀셋도 아니야. 압정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압정을 던져. 진짜 압정을 던져요. 압정을 이렇게 던져. 그리고 그게 이게 그 뭐냐, 체스 말로 변하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압정을 던져서 싸우기 때문에 살짝 조금 그 악령의 봉인 방법을 좀 어떻게든 색다르게 표현하려고 조금 꼬운 부분, 좀 고민을 한 부분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게 멋있진 않았다. 그리고 후반에 나오면은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약간 라이벌 느낌. 원래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누가 많이 잡나 그런 느낌으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도 그 남자 주인공이 같이 있어. 같이 보여. 현실에서 남자 주인공이 같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걔가 걔거든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변신하고 나면 누군지 못 알아봐. 아니, 누구지? 저 녀석은? 누가 봐도 걔가 걘데. 어린 나이에도 답답한 마음을 봤지만 뭐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봤다. 시대교도 졌는 꽤 재밌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다음은 레카 대 올림포스 가디언. 이거는 뭐 설명 필요 없이 후자죠. 네, 올림포스 가디언이죠. 지금 친구들은 많이 모를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 도서관에 가면 가장 인기 있었던 이제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 자체를 친구들이 거의 모를 거예요. 지금 요즘 친구들은. 저 때는 알고 싶지 않아도 너무 주변에 분포가 많이 돼 있어서 이런 올림포스 가디언 만화도 계속 방영을 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도서관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런 그림책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림 만화책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마법 천자문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뭐 그걸 재밌게 봤었는데, 아무튼 올림포스 가디언은 뭐 오프닝도 너무 유명하죠. 주디 선배님들 음악이고, 우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로마 신화 얘기인데 약간 조금 살짝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조금 미화가 많이 됐다. 역시나 교육용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좀 내용 자체,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원래 신화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미화가 조금 많이 됐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사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 제우스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전혀 모르죠, 어릴 때는. 왜냐면 제우스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 올림포스 가디언에서 신들을 지키는 막 멋쟁이 리더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신화에서는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현실 미화가 너무 셌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린이들 교육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서 뭐 나름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올림포스 가디언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는 챔피언 대 피치입니다. 이거 두 개 다 모를걸? 많이 알진 않을걸? 자, 두 개 다. 우리는 챔피언 대 피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역시 피치가 맞네요. 아, 후자지. 개인적으로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자, 우리는 챔피언은 뭐냐면 미니카트 이야기예요. 미니 자동차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미니카 대결하는 이야기예요. 레이싱 이제 만화인데 그런 뭔가 레이싱 만화지만 말 그대로 스포츠 만화와 거의 흡사하죠. 그 내용 전개나 이런 그 이렇게 빌드업 하는 게. 제가 만화 투리버스 때 지금 계속 지금 이기고 있는 녀석들의 큰 특징을 보면 2차적으로 놀거리를 제공을 했냐 안 했냐예요. 말즉슨 내 집에 이 장난감이 있었냐 없었냐로 이 만화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거든요. 사실 어린애들에게는 그렇잖아. 2차적으로 놀거리를 제공을 했다면 그 아이템이 그 어린이들 집에 있었냐 없었냐가 성공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이 카트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치는 저도 봤어요. 근데 왜 선택을 받지 못하냐? 이거 인어공주랑 거의 비슷해요. 인어공주 느낌이랑 인어공주 스토리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게 주인공한테 그 성인이 되기 전에 바다 위로 나가지 말라 그래. 그 작중에서 그 만화에서 바다 위로 나가지 말라 그래.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역시나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죠, 주인공들은. 근데 또 나갔다가 이제 주인공 소년에게 걸려. 뭐 그러면서 내용이 시작돼요. 애초에 그냥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만화가 시작이 돼. 답답하죠. 저는 어릴 때 하지 말라는 짓은 정말 기어코 안 했던 사람으로서 좀 다소 이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 만화 배경이나 개요 자체를 좀 이해하고 가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챔피언 가겠습니다. 아,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올 친구 한 명 나왔네요. 스피드왕 번개 대 슈가룬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채팅창에 슈가룬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워낙 유명했던 만화라서. 자, 스피드왕 번개 대 슈가룬. 당연히 이거 후자겠죠. 네, 이렇게 승부가 쉽게 나는 게임은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할게요. 초반이니까. 슈가룬 스피드왕 번개는 어차피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는 그 방송 자체를 진짜 많이 안 했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셔도 되고, 슈가룬은 이제 마녀 이야기예요. 사실상 마녀 이야기인데 이 마녀 세상에서 여왕 자리를 뽑습니다. 여왕 자리를 뽑는데 이제 이 여왕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주인공이 쇼콜라랑 바닐라예요. 이 두 명이 친구인데 서로 여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인간계로 내려와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냐? 본인에게 사랑을 빠지게 만드는 사람을 많이 챙겨오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만들면 하트를 모을 수 있어요. 남의 하트를. 그게 이제 그 색깔로 그 레벨을 따지거든요.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그 색깔이 희미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에게 푹 빠졌다라고 얘기할수록 이제 빨간색이 되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빨간색 하트들을 모으게 되죠, 이 친구들이. 예. This is Red 2네.
그것도 빨간색이네. 암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그 저도 뭐 굉장히 재밌게 봤고, 슈가슈가룬 같은 경우는 우선 배경 자체가 재밌잖아. 마녀 세상에서 여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계 내려왔다. 미션 수행? 뭐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데. 오케이. 그것까진 좋아. 그럼 어떻게 매료시켜? 매료시키면 하트를 모은다. 오. 그러니까 나름 삼박자가 틱틱틱 맞아서 내용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슈가슈가룬 가겠습니다. 이번엔 개그 만화 두 개가 붙어요. 무조코털 부보보 대 괴짜가족. 네. 무조코털 부보보 대 괴짜가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괴짜가족이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개그계에서 조금 그래도 좀 나름 입지가 있었던 만화 두 개라서. 우선 무조코털 보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보보라는 폭탄머리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사기급으로 세요. 근데 쓰는 기술이 뭐냐? 코털을 이용해서 무술을 연마를 했어. 그래서 그 코털로 그 그 권법 이름이 있었는데, 뭐 코털 오기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코털 창 찌르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코털로 싸우는데 아무도 못 이겨. 이 사람이 진짜 세. 그리고 만화가 전체적으로 개그 요소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서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예요. 그냥 계속 피식피식 웃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만화류들이 있잖아요. 저거 그 요즘에도 본 만화가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누구누구입니다만 뭐 이런 만화 있는데, 그거 재밌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개그 요소가 많이 깔려 있고 재밌는 만화. 그리고 캐릭터들도 조금 특징이 되게 세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요. 괴짜 가족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유명한데, 사실 저는 그 무조코털 보보보가 결점이 있는 게 뭐냐면 결말이 진짜 이상해요. 그 결말이 갑자기 그 마지막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끝나. 띵 하면서 끝나 그냥. 그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 그게 결말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개그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망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애니가 주구장창 내용이 없고 끝까지 애매한데, 근데 저는 무조건 또 보보보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 괴짜 가족은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어요. 특히 이 괴짜 가족에서 그 대변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대변 색깔을 핑크색으로 표현하거든? 더 기괴해,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갈색인 게 나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더럽고 너무 무서워. 막 충격적이야, 진짜로. 그리고 어릴 때 몰랐지만 이거 그 엔딩 보면은 지금 조금 무서울걸요. 이게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얘네가 길거리를 계속 달려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건 안 무섭다. 어릴 때는 똥 무서운데 그건 안 무서워. 근데 다 크고 보면은 쟤네가 이상하게 뛰어오는 게 되게 무서워. 무조건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와, 강력한 친구 나왔습니다. 아따맘마 대 너에게 닿기를. 야, 아따맘마 대 너에게 닿기를. 야, 아따맘마 대 너에게 닿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따맘마 대 너에게 닿기를. 이건 뭐 두말 없이 전자죠?
너에게 닿기를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몰라요. 제가 아는 세대에 많이 방영했던 느낌이 나진 않아요. 뭐 지나가다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닥 그렇게 메인으로 밀었다라고 하기에는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메인으로 밀었으면 무조건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따맘마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이런 만화 없습니다. 예. 특히 요즘에 이런 만화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매화마다 정말 특별한 사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가족 애니메이션. 심지어 짱구조차, 그 짱구는 못 말려조차 매화마다 사건이 크거든요. 근데 아따맘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별게 없는데 진짜 사람 기분을 되게 평화롭게 치유해주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고 진짜 보기 좋게 만든 애니메이션. 진짜 이게, 그리고 심지어 아따맘마 같은 경우는 또 웃긴 게, 평상시에 제가 그 저거 유튜브로도 가끔 봐요. 할 일 없을 때. 아따맘마는 몇 번 봐요.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아따맘마가 뭐 어떻게 알고리즘 하다가 뭐 가게에서 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오히려 지금 봐서 더 재밌어.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한 명 한 명 되게 뭐랄까 특별한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뭐 능력이 있다거나 막 엄청난 집안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오프닝에서 드러나죠. 오프닝 보면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노래 나오는 그 오프닝에 보면, 이 주인공들이 메인 주인공 시점이 아니에요. 오프닝 잘 보시면, 그 오프닝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흑백인데 이 주인공 가족만 컬러예요. 대신 초점이 이 화면 시야가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센터가 아니라 약간 나와 있어. 약간 사이드쯤에.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인 우리 생활에 녹아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됩니까? 실제로 진짜 보면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는 만화예요.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투니버스 전성기에 너무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화면에 나오는 모든 모든 자막 처리, 그러니까 그 뭐 메뉴판이라든지 뭐 상품 게시돼 있다거나 뭐 어디에 간판이라든지 거의 모든 게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이름조차 이제 동동이랑 아리잖아요, 캐릭터가. 예. 한국 이름으로 대체가 되고, 친구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 한국 이름으로 바뀌고. 굉장히 재밌었다. 아따맘마로 가겠습니다. 자, 탐정학원 Q 대 황금로봇 골드런. 야, 네. 두 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탐정학원 Q 대 황금로봇 골드런. 자, 뭡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골드런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탐정학원 Q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황금로봇 골드런도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로봇물 진짜 많죠. 네, 어린아이들에게 로봇물은 워낙 히트 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특이점을 찾는 것 뭐냐, 이 골드런의 만화에는 골드런이라는 이제 그 로봇가 등장하는데 공룡 모양이에요. 공룡 모양이고 그게 심지어 골드입니다. 그게 진짜 멋있어요. 그 학교를 가는 길에, 초등학교 가는 길에 이제 문구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문구점에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골드런을 봤던 기억이 지금 딱 납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갖고 싶긴 했어요. 근데 만화가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어서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제가 무슨 선택하겠어요? 탐정학원 Q를 선택합니다. 이유, 탐정학원 Q, 그러니까 탐정 만화 라인도 쫙 있었죠.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건 명탐정 코난 있었고,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 있었고,
그리고 탐정학원 큐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무서움을 나타내는 정도로는 이제 코난이 가장 안 무서웠고, 탐정학원 큐가 중간 무서움이었고, 이제 소년탐정 김정일이 가장 무서운 만화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보기에. 이제 그 중간 단계, 중간 맛인 탐정학원 큐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적절히 무서우면서 적절히 추리도 뭔가 어떻게 저런 추리가 약간 그런 느낌. 이제 좀 웃긴 게 탐정학원 큐는 문제는 뭐냐면 투니버스에서 메인 주력으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 게 뭐냐면 애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인공들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 처리를 많이 한다고. 이게 주력으로 신경을 좀 쓴 만화들은. 근데 탐정학원 큐는 애초에 주인공들 이름을 그냥 한국 이름으로 표기를 해.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다 주인공들이 그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한국어로 해서 자막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을 부를 때 일본 이름이야. 근데 또 웃긴 거는 어릴 때는 그런 이질감은 전혀 못 느꼈다. 저 사람 이름이 왜 한국 이름이 아니지? 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그래도 좀 나름 잘 흘러갔구나 싶은. 그리고 이제 큐반, 이게 뭐냐면 탐정 이야기인데 탐정 학교예요. 여기도 탐정 학교인데 이제 주인공 반이 있어요. 주인공이 큐반이야. 왜 큐반이냐? 초반에는 이제 낙제생들이라서 큐반인 줄 알았어. A반, B반, C반, D반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제 큐반, 이제 입시 시험을 보는데 만점으로 통과한 친구들은 S반이에요. 근데 만점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격을 했어? 이런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정말 위대한 탐정이 될 수 있을 새싹들이다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큐반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큐반이야. 근데 처음엔 그걸 몰라. 초반에는 이제 낙제생이라서 큐반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놀려요. 근데 알고 보니 가장 사기급 캐릭터들이 모인 게 큐반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A반 선배 대 큐반 애들 대결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큐반이 이기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되게 무서웠어요. 이것도 조직 얘기 뒤편에 가면 조직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 좀 내용이 좀 무섭게 흘러가는데 그 떡밥 회수들이 잘 됐나?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되게 유명한 명대사도 하나 있죠. 탐정이 포기하면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주인공이 이 만화를 보고 이거 하나는 뇌리에 남겨야겠다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매 화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좀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알 것 같은데 근데 성공한 거죠.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이 만화를 봤을 때 그 대사가 떠오른다. 그건 성공한 거죠. 탐정하고 큐 가겠습니다. 다음 유이양 듀얼 몬스터즈 대 빨간 망토 차차. 유명한 거 나왔어요. 두 개 다 너무 유명하죠. 그치만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전자입니다. 유이왕이죠. 이유? 제가 뭐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방영된 만화인 만큼 2차적으로 놀거리를 제공을 했냐 안 했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유이왕 카드 미친듯이 모았죠. 진짜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이왕 카드 정말 미친듯이 모았어요. 실제로 듀얼을 하는 사람은 많지도 않았어. 그냥 좋은 카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뿌듯해하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보는 만화예요. 카드 만화인데 다른 게 없어. 그냥 그거 하나. 그냥 오히려 만화 내용 몰라도 카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았던. 심지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 카드들을 중고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카드 얼마, 이 카드 얼마. 좋은 카드일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고, 뭐 엑조디아, 그다음에 뭐 삼신 카드 이런 거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런 거 되게 좋았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매 시즌이 가다 보면 이제 한 캐릭터당 한 덱을 쓸 거 아니에요. 한 캐릭터당 하나의 테마를 가진 카드 덱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 캐릭터들마다 덱이 하나하나씩 있는데 그 덱이 나올 때는 그 덱이 진짜 멋있게 나와. 만화에서 진짜 멋있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사고 싶게 만든단 말이야. 욕구가. 사람이 그걸 굉장히 사고 싶게 만들어. 그럼 어린이들이 어떻게든 용돈을 타서 어떻게든 사게끔 만드는. 좀 나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유형이다. 자, 드래곤볼 오리지널 대 람마 2분의 1. 야, 드래곤볼 오리지널 대 람마 2분의 1.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 생각보다 람마가 되게 많네. 이거는 솔직히 이제 람마 2분의 1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람마 2분의 1이고, 우선 설명부터 하자면은 드래곤볼 오리지널은 이게 왜 재미가 없냐. 가장 센 빌런이 애초에 야무치랑 피콜로예요. 여기서 드래곤볼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낮아져 있어. 물론 처음에 이걸 보면 나름 재밌지. 나름은 재밌는데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중 빌런들 봐봐요. 막 뭐 프리전이 뭐 셀이니 뭐 마인부니 너무 강력한 친구들 많잖아. 뭐 그리고 뭐 초사이언 1, 2, 3 다 되고 막 합체하고 막 다 하는데 이땐 제일 센 게 거대 원숭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물론 성공했지만. 반대로 람마 2분의 1. 람마 2분의 1도 사실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뒤에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설정 자체가 재밌잖아. 우선 그 주인공이 무술을 이제 공부하는 뭐 그런 그 소년입니다. 남자인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찬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찬물이 몸에 닿으면 여자가 돼요. 그 다시 따뜻한 물을 맞으면 다시 남자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 자체에서 어떤 특이점을 준 만화죠.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좀 흥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무슨 판다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만화여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누야샤 그린 이누야샤랑 똑같은 그걸걸요? 아무튼 작가님일걸요? 아무튼 그만큼 워낙 유명한 만화여서 드래곤볼 오리지널은 조금 아쉬워서 뒷전하고 람마의 분의 가겠습니다. 설정 자체가 너무 신선해요. 그렇게. 자, 헌터 바이 헌터 대 4차원 탐정 똘비. 네, 헌터 바이 헌터 대 4차원 탐정 똘비. 야, 지금 2시 45분입니다. 졸리신 분들 들어가서 주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28강 하자 그랬습니다. 졸린 거 책임 안 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헌터 바이 헌터를 많이 얘기하시네요. 헌터 바이 헌터. 제가 알기로는 헌터 바이 헌터 말 그대로 그건데. 약간, 말 진짜 헌터 얘기잖아. 캐릭터들이 조금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었죠. 헌터 바이 헌터. 근데 솔직히 약간 시대가 그 투니버스 전성 시대에 약간 전 만화여서 그 투니버스에서 주력으로 밀진 않았어 사실. 그래서 그 막 방송을 막 좀 많이 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메인 시간대가 아니었어 헌터 바이 헌터는. 보기는 봤는데 저도 그 수많은 액션물 중에서 그렇게 막 제대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유명했다라는 것만 알아. 너무 많이 성공한 만화라는 것만 알아서 그래도 조금 좀 그래도 좀 많이 보려고 봤던 것 같긴 한데 기억에 크게 남진 않아요. 4차원 탐정 똘비 이것도 본 기억은 납니다. 근데 크게 기억에 남진 않아요. 이런 좀 귀여움 담당하는 뭔가 만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렇게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4차원 탐정인데 그닥 4차원 탐정의 일을 하였는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닥이긴 하죠. 헌터 바이 헌터 가겠습니다. 오, 이거 우승 후보 한 명 나왔습니다. 자, 디지몬 어드벤처 대 롱맨 에그제. 이거는 뭐 무조건 전자죠. 무조건 디지몬 어드벤처죠. 자, 무조건 디지몬 어드벤처예요. 이거는 뭐 설명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롱맨 에그제. 우선 롱맨 에그제는 롱맨이라는 캐릭터예요. 이 게임도 많이 나왔고 저는 오히려 게임이 더 많이 유명했어요. 애니메이션보다는 게임을 좀 많이 했었고 롱맨 캐릭터성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롱맨이라는 그냥 캐릭터가 싸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상대 너무 잘못 만났어요. 상대를 너무 잘못 만났고 제가 볼 때 롱맨 에그제 정도면은 그래도 뭐 64강, 32강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32강까지는 갈 수 있는 캐릭터인데 캐릭터성이 워낙 좋았어서 추가로 게임도 많이 했었고 근데 상대를 너무 잘못 만났어요. 디지몬 어드벤처 기가 막히죠. 디지몬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는 뭐냐면 디지몬이 뭐냐 디지털 세계의 몬스터 줄여서 디지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디지몬 세계에 갈 수 있었던 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아이들만 갈 수 있었어요. 이 선택받은 아이들도 왜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좀 만화를 보셔야 알 거고 어찌됐건 이제 선택받은 아이들의 디지몬과 함께하는 이제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가 디지몬 어드벤처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관도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파워 디지몬 때까지 세계관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극장판 버프도 너무 있고 극장판 자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몬 어드벤처의 가장 안 좋은 점 가장 좀 안타까운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엔딩에서 갑자기 좀 이상한 미래를 만들어버린 거 이상한 결말 만들어버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테일이라는 메인 캐릭터가 있어요. 테일이라는 메인 주인공이 축구를 좋아하고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 열정, 용기 뭐 이런 류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고 몸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결말에 이 친구들의 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테일이가 디지털 세계랑 현실 세계를 잇는 외교관이 되는 걸로 결말이 나요. 애초에 이해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2인자 매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항상 메인 캐릭터 옆에 붙은 시니컬한 캐릭터 훨씬 인기 많은 캐릭터 있잖아요. 메인 캐릭터는 얘인데 항상 옆에 있는 시니컬한 애가 훨씬 더 인기 많은 거. 강백호 옆에 서태웅 인기 많고 이제 저거 히나타 옆에 저거 카게야마 인기 훨씬 많고 나루토 옆에 사스케 훨씬 인기 많고 이런 것처럼
시니컬한 캐릭터, 그러니까 2인자인데 훨씬 인기 많은 애, 매튜라는 애. 걔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걔는 음악가예요. 아, 완전. 막 하모니카 계속 부르고, 막 초등학생 때 하모니카 부르고, 중학생 때 밴드부 들어가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아이돌이에요. 완전 뭐 인기 많아요. 근데 미래의 결말이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갑자기. 뭐 그냥 말도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말 뇌절을 해버려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제 어드벤처 가장 마지막 극장판에서 그 떡밥들을 잘 회수를 뒤늦게라도 어떻게 다 망가진 포장을 다시 새 포장지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잘 묶어가지고 이제 그것마저 아 그래 이러면 괜찮아 라고 승화까지 시키는 아름다운 마무리. 디지몬 어드벤처는 그래서 삼박자가 고루고루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디지몬 어드벤처는 꿈과 희망을 안겨줬죠. 그리고 마지막 그 디지몬 어드벤처의 마지막 극장판을 보시면 라스트 에볼루션이라는 극장판을 보시면은 이제 그 디지몬들과 중간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어지는 장면 전에 이제 아구몬이 테일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테일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 다 컸구나. 정말 어린 아이 때 만나서 이제 성인이 된 테리를 보면서 디지몬의 설정이 그거예요. 선택받은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향해 쫓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디지몬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 꿈과 희망이 끊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나이가 되면 디지몬과 헤어져야 되는, 어 이제 우리는 언제나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되고 어른이 되면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디지몬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설정을 부여하면서 진짜 이 극장판에서 아구몬이 테일이에게 하는데, 뭔가 이 아구몬이 진짜 그 시기에 이 만화를 쭉 봐왔었던 어린 나이였던 우리들에게,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같이 보여지는, 그게 진짜 감동이 큽니다. 여러분들 디지몬 어드벤처 그리고 파워 디지몬 그리고 디지몬 어드벤처의 극장판들은 조금 트라이 제외 하고 봐주시면 좀 진짜 좋을 거예요. 전 정주행도 진짜 많이 했고, 오히려 커서 정주행보다 어릴 때부터 정주행을 많이 했어요. 커서도 하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디지몬 어드벤처 진짜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만화 보고 운다고 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조차 좀 그거예요. 이게 좀 편견이에요. 너무 심해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는 괜찮고 만화 보면서 우는 거는 약간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너무 편협된 시선이죠. 너무 가치려진 시선이고, 만화이기에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몬 어드벤처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올리겠습니다. 디지몬 어드벤처로 설명을 얼마나 길게 한 거야. 자, 다음 검정 고무신대 미소의 세상. 검정 고무신대 미소의 세상. 아까 미소의 세상 얘기했죠? 가족 애니 중에 대표적이라고. 자, 미소의 세상은 이제 주인공에서 한번 꼬임을 준 만화입니다. 그 가족물인데 미소라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미소가 있는데 이 미소가 다른 여느 아이들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귀엽고 똘망똘망하게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시니컬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생겼고 엄청 어른스럽고 운동 능력마저 뛰어난, 그렇게 꼬임을 줬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부끄럼도 많이 타고 이제 실수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으로 이 만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힐링물 가족 만화고요. 검정 고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50년대, 6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만든 이제 한국의 역사 만화인데, 이제 실제로 검정 고무신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 세대 분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저 검정 고무신을 봤는데 진짜 이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네가 그걸 아니? 대단하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어린 나이에 보는 만화인데 학습적으로 도움 많이 된다. 그럼 바로 올려줘야죠. 검정고 불신 선택하겠습니다. 자, 카레이도 스타 대 꼬비꼬비. 야,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꼬비꼬비. 꼬비꼬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카레이도 스타 대 꼬비꼬비. 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카레이도 스타 대 꼬비꼬비. 오, 의외로 꼬비가 많네요. 근데 지훈이 꼬비꼬비 좋아할 듯. 죄송하지만 전자입니다. 카레이도 스타입니다. 이유는 꼬비꼬비는 지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보고 와 꼬비꼬비 너무 반갑다 말고 하나도 없어요. 뭔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반갑기만 해. 그냥 이게 뭐 도깨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반가워. 그냥 그것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카레이도 스타는 뭐냐, 애초에 배경이 너무 신선해요. 서커스 얘기입니다. 서커스 만화는 없어요. 서커스 만화는 많지가 않아요. 애초에 수요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카레이도 스타라는 게 되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 서커스 열심히 하는 내용인데 그냥 거의 보는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게 서커스 관련된 거니까 아는 게 전혀 없잖아. 그래서 좀 신기해요. 좀 되게 재밌고 그 현란한 모양새도 나와서 액션감도 조금 있는 카레이도 스타.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것 또한 똑같아요. 따끈따끈 베이커리처럼 나도 어쩌면 그 빵을 잘 만들 수 있을지도 라는 것처럼 카레이도 스타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서커스 가능할지도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주는 카레이도 스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대 괴담 레스토랑. 야 이거 그 이제 설명드리자면 괴담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귀신 나오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귀신 나오는 얘기고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이거는 또 이제 이거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챔프에서 방영을 조금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투니버스 시제는 투니버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투니버스와 양대 산맥을 이뤘던 챔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니버스에서 방영 안 하는 작들, 독점작을 서로 챔프랑 투니버스가 이제 그걸 독점작들끼리 좀 이렇게 메인으로 밀면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좀 대결 구도를 이뤘는데, 이제 투니버스에서 워낙 이제 입지가 높다 보니까 만화들이 투니버스를 좀 더 많이 봤지만 투니버스 틀었을 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만화다 이러면 챔프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챔프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TV에 못 말리는 소천사, 미국 만화잖아요. 미국 만화. 이런 그림체들을 다 미국 만화잖아요.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 수호천사들이 나오고 팀이랑 막 이런저런 사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나름 막 고고다섯 쌍둥이처럼 머리 열받아 가면서까지 막 보진 않았고, 그래도 나름 좀 흥미로웠다. 지미 뉴트론, 뭐 팀이 못 말리는 수호천사, 스폰지밥, 뭐 요런 라인들의 그 재미 요소 포인트들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 요소 포인트였어서 팀이 못 말리는 수호천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포켓몬스터 대 라라의 스타일기. 야, 포켓몬스터 대 라라의 스타일기. 이건 상대 잘못 만났죠. 라라의 스타일기 나쁘지 않은데 포켓몬스터 만난 거는 상대 너무 잘못 만났어요. 포켓몬스터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뭐 사실 포켓몬이랑 여행하는 거예요.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라라의 스타일기는 말 그대로 라라가 스타가 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예요. 근데 솔직히 그 가수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게 없어.
초반에 오디션 보고 가수 되는 것까지 기억나. 왜? 가수를 진짜 쉽게 돼 얘가. 이게 그렇게 순탄하게 오디션 합격하고 순탄하게 연습해서 순탄하게 데뷔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이 친구가 가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꿈과 희망을 조금 주는, 좀 꿈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빛천사처럼 데뷔하고 나서 그 가수 활동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만화 스토리들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라라의 스타일기는 애초에 가수가 너무 쉽게 돼. 그러니까 달빛천사는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가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가수가 되는 정말 너무 감동적인 기적의 스토리잖아요. 애초에 그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라라의 스타일기는 그 회사 자체를 너무 쉽게 들어가. 이게 처음부터 틀려먹었어. 포켓몬스터죠. 네, 다음 유희왕 GX 대 닥터 슬럼프. 야, 오랜만입니다. 닥터 슬럼프 진짜 오랜만이다. 야, 닥터 슬럼프 진짜 오랜만이에요. 닥터 슬럼프. 이거 설명하자면 닥터 슬럼프 진짜 말 그대로 발명가예요. 발명가라서 뭐 되게 신기한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만화인데, 캐릭터들이 귀엽다 정도 말고는 그닥 뇌리에 남아있는 만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전이에요. 유희왕 GX예요. 이유, 애초에 유희왕 그 메인 유희왕이 아니에요. GX는 이제 후반에 들어온 새로운 시리즈인데, 그 주다이였나 캐릭터가? 아무튼 그런 캐릭터인데, 그 이렇게 완벽하게 세계관, 그러니까 카드라는 세계관만 공유하고 배경과 등장인물이 다 바뀌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그 배경을 좀 잘 줘가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그리고 캐릭터의 그 캐릭터가 쓰는 카드의 매력도 이런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을 모두 붕괴시키고 나서 나오는 새로운 작품인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GX 정도는 성공했다. 그 이후로 나온 작품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GX는 이제 투니버스에서도 조금 주력으로 밀었던 유희왕 GX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대진은 너무 안 좋았다. 달빛천사 대 로봇수사 대 케이캅스.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거 당연히 이거 무조건 후자잖아요. 달빛천사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로봇수사 케이캅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시기에 수많은 로봇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이점을 가지고 이제 명작들이 몇 개 있었다. 그 중 하나예요. 케이캅스는 사실. 예. 로봇서스 케이캅스는 그 수많은 로봇 만화들을 뚫고서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만화 중 하나예요. 이제 로봇가 경찰이 돼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달빛천사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저 일단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예. 로봇서드 케이캅스는 심지어 2차 산업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2차적인 놀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케이캅스 자체에 로봇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장난감이. 그런데도 2차 놀거리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집에 DVD가 있었다. 한편 녹화된 녹화본이 있었다. 심지어 그 옛날에는 생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한 편을 녹화할 수 있었어요. TV 방영하는 거를 방영되고 있고 이렇게 TV 테이프를 넣으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 테이프 하나에 한 편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 놓는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우리 집에 K캅스 한 편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걸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한 편을 녹화를 했었던 겁니다. 애초에 이 K캅스는 조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와, 이게 너무 우승 후보를 지금 128강에서 만나버려가지고, 이거 좀 너무 아쉽네요. 심지어 이 작품 자체가 몇십 년 전 작품이거든요. 진짜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이거. 근데 제목 보세요. 로봇 수사대 K캅스. 그러니까 K 열풍을 몇십 년 전에 이미 예상을 한 거야, 얘네는. 이 K 열풍을 몇십 년 전부터 예측하고 제목 자체를 아예 K캅스로 간 거야. 한국 만화도 아니면서 K캅스 대놓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야,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됐는데. 이게 K 문화를 이렇게 몇십 년 전에 미리 인지하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못 올라간다니 아쉽네요. 자, 이거는 오프닝도 진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프닝조차 기억나. 신스로 이렇게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밤빰 힘차게 달려가자 빛나는 태양이 우릴 부른다. 와, 심지어 빛나는 태양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정규 4집 컴백하는 세븐틴의 Face the Sun, 태양을 마주하는 그 모양마저 달빛천사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몇십 년 전부터 K문화와 세븐틴의 컴백까지 예측한 K캅스였지만 달빛천사를 이길 수 없었다라. 안타깝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K캅스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K캅스 한 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빛천사 올렸습니다. 다음, 그 남자 그 여자 대 환상게임. 이거 두 개 다 세죠. 둘 다 세요. 둘 다 세요. 네. 자, 그 남자 그 여자는 제가 알기로는 배경이 고등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오고 그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풍경, 되게 좀 선선한 만화, 그런 일상 스토리 만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이제 환상 게임 같은 경우는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소녀가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가는데, 그래서 뭔가 꼭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 곳에 들어가요. 꼭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가서 이상한 책을 이렇게 딱 펼쳐서 보는데 그 책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혼자 들어가는데 친구를 내버두고 혼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책 속의 세계에서 살아나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자기를 기다려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 근데 현실에 그 친구가 없어. 다시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빌런이 돼 있네? 그런 재미, 애초에. 그래서 아예 상대편이 됐어요. 나는 주작파, 쟤는 청룡파. 설정 자체 너무 재밌죠. 그 남자 그 여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배경이어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사실 조금 재미는 있는데 어른 만화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어른 만화 느낌. 기억으로 OST가 정말 좋았고, OST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만화인데, 만화 내용 자체나 그림으로는 조금은 흥미를 보고 보기보단 이거 약간 어른 만화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환상 게임은 그냥 뭐 너무 명작이죠. OST도 똑같이 너무 유명하고, 날아오르라 주작이야. 그거고, 이제
주인공들의 어떤 매력도도 굉장히 좋아요. 주인공들의 매력도도 높고 친구가 배신을 때린다 라는 부분의 그 반전 굉장히 쇼킹했어요. 너무 좋았죠? 한상게임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디지몬 프론티어 대 블리치. 네, 워낙 유명한 만화 두 개가 붙었죠. 자, 디지몬 프론티어 대 블리치.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프론티어입니다. 이건 전자예요. 프론티어예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몬 프론티어가 언제 나온 거냐면 디지몬 어드벤처, 디지몬 어드벤처, 그다음 파워 디지몬, 그다음에 디지몬 테이머즈 나오고 그러고 프론티어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시리즈예요, 심지어. 근데 애초에 세계관 공유는 2편에서 끝났어. 테이머즈 때 싹 다 갈아엎었어, 세계관. 근데 그 세계관에서 또 싹 다 갈아엎은 게 프론티어예요. 그럼 뭐냐? 성공 가능성이 정말 지극히 낮다. 근데 프론티어까지는 성공을 했다. 프론티어까지는 성공했고 프론티어에서 가장 칭찬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네 번째 시리즈다 보니까 무조건 꽈야 돼요. 무조건 꽈야 되는데 허투루 꼬는 순간 바로 망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대로 꽈야 되는데 어떻게 꽈냐? 이게 원래 주인공의 파트너 디지몬에만 의지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처음으로 이 프론티어에는 파트너 디지몬이라는 개념을 아예 없앱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머즈에서는 마지막 이제 궁극체 진화할 때 이제 디지몬과 이제 이 그 주인이 합체를 해서 함께 싸우는 내용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냥 대놓고 그 디지몬 자체, 파트너 디지몬 자체를 없애버려. 이거에서는. 근데 오히려 쇼킹하다. 오히려 좋았다. 이게 뭔가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1편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한 거야. 워그레이몬이 맞고 쓰러졌어. 근데 테일이마저 지쳐해. 그럼 우린 생각하죠. 너가 왜 지쳐해? 맞은 건 워그레이몬이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의문점 자체를 그냥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내가 아프다. 프론티어. 블리치는 이제 사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제 원혼, 이제 유령, 귀신 같은 이제 호로라고 하죠. 그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사신들이 이제 오는데 주인공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무속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눈에 유령이 보이는 거야. 유령들이. 그래서 얘 눈에는 이 사신 눈에만 보여야 되는 홀령이 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치고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하다가 사신을 도와줘서 사신 대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뒤로 갈수록 뭐 이건 워낙 명작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블리치는. 근데 사실 투니버스의 전성기 시대 때 메인으로 방영됐던 느낌으로는 블리치도 한때 메인이긴 했지만 프론티어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프론티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우보이 비밥 대 사자왕 가오가이거. 이거는 우선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도 나와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조금 시대불문하고 명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만화여서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사자왕 가오가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그 기억에 남는 게 아예 없어. 그냥 그 사자 모양의 로보트가 멋있긴 했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이 가오가이거, 사자왕 가오가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명으로 많이 쓰긴 썼지 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카우보이 비밥 가겠습니다. 유유백서 대 꼬마공주 유씨. 네, 꼬마공주 유씨 뭔가 본 것 같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유유백서는 그겁니다. 그 이 주인공이 말썽쟁이에요. 말을 진짜 안 들어. 말썽쟁이인데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 살리려다가 그 원래 죽어야 되는 나이대가 아닌 나이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시련을 받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나가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두 개 다 그렇게 막 투니버스에서 메인으로 밀어주진 않았다.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있는 유유백서를 가겠습니다. 유유백서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와, 이거 두 개가 지금 여기서 만나면 큰일 나는데. 사실상 로봇수사 대 케이캅스 대 달빛천사는 제가 그냥 케이캅스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조금 상대하기 어려웠던 거지 그 우승 후보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우승 후보 싸움이 있어요. 지금 이누야샤 대 원피스. 야, 이누야샤 대 원피스. 이걸 제가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토론 좀 하고 계세요. 이누야샤냐 원피스냐. 제가 이걸 좀 충전을 할 수 있는 조금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충전을 시킬 수 있을까? 자, 네, 조금만. 네, 서로 상의하고 계세요. 저 하나 행동 무시하시고. 이게 좀 길어져야 될 텐데. 이거 길다. 이거 충전할 수 있겠다. 이거 살짝만 당겨야겠다. 자. 자, 왔고. 자, 가만히 있어. 자, 충전이 오케이, 충전되고 있고. 네. 야, 이거 100%였는데 지금 20%로 떨어졌어. 벌써 2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자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강 세게 잡자 그랬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괜찮아요. 저 이렇게 브이라이브 할 수 있는 이럴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일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기강 제대로 잡고 있겠습니다. 저는 안 자도 돼요. 여러분이 하자 그랬어요. 128강 아직 진짜 갈 길 산더미같이 멀었습니다. 자,
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세요. 졸리면 가서 자도 된다 그랬습니다. 졸리면 가서 자도 된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뭐 강요 안 했어요. 예, 졸리면 가서 주무세요. 예.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추억 만드는 거지. 자, 좀 상의 좀 했습니까? 이누야샤 대 원피스? 자, 뭐가 좀 더 많이 나왔나요? 얘기해주세요. 이누야샤예요, 원피스요? 일단 이 두 개 다 일단 내용이다, 배경이다, 캐릭터다, 스토리다, OST다, 다 버프가 너무 많죠. 진짜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얘네는 그냥 애초에. 이게 결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사실상. 원피스 주제곡 하면 생각나는 거, 김나박이가 와도 소화하지 못한 세 글자, 우연히가 있죠. 그에 대적하는 이누야샤의 OST도 워낙 명곡들이 많고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거 진짜 결승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로 좀 쉽지 않고,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이건 이누야샤입니다. 이건 이누야샤예요. 자, 이건 이누야샤입니다. 이유, 우선 엔딩을 봤잖아. 투니버스로 엔딩을 봤잖아. 이누야샤는 우리가. 그리고 예의도 있었어. 심지어 그러니까 예의라기보다 그러니까 신경을 썼어. 여자 주인공 이름조차 가영이야.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이고, 사실 근데 원피스 쪽은 캐릭터들을 한국 이름으로 바꿀 게 없다. 애초에 저 영어식이네. 영어식인가? 무슨 식이야? 그냥 어쨌든 캐릭터성이 있는 이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 결말을 우리가 투니버스로 보았냐 안 보았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쟤네는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후자 애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고군분투하고 있잖아. 내내 싸우잖아. 그리고 아직 싸워 나갈 사람이 많잖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시대, 투니버스 전성기 시대 때 얼만큼 최고였냐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이누야샤죠. 아무래도 이누야샤예요. 그리고 이 이누야샤가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아까 환상 게임처럼 주인공이 넘어오는 얘긴데, 사실 요즘 애들도 이걸 모르진 않잖아. 이누야샤를. 그러니까 진짜 생소한 만화야 내가 설명해줘야 아는데, 이건 다 아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누야샤 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해야 되는 만화가 두 개 나왔습니다. 썬더 11 대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야, 이거 두 개 다 재밌는 거예요. 두 개 다 재밌는 거. 두 개 다 재밌게 봤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썬더 11 대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자, 128강 중에 아직까지도 솔직히 모르는 만화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신기하죠? 그만큼 TV를 너무 달고 살았다.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똑똑한 직업을 했을 텐데 일단 가수가 되었다 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건 애초에 두 개가 장르 자체가 달라요. 썬더 일레븐은 스포츠물이고 행복한 세상 족제물은 가족물입니다. 힐링물, 치유물인데 이제 썬더 일레븐은 축구만 해요. 축구만 하고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는 족제비가 주인공인데 이 족제비가 나랑 같이 살아. 굉장히 귀엽고 좀 깜찍해요. 족제비가 햄스터, 그러니까 햄토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햄토리랑은 다른 개념으로 생겼는데 나름 귀엽다. 나름 귀엽고 매력 있다. 이제 썬더 일레븐은 이제 축구만 한데 좀 꽈죠. 이제 원래 어린이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의 시야에서는 이런 스포츠물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점수를 내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골을 넣는 사람. 근데 이 만화는 다릅니다. 아예 그냥 반대로 가요. 주인공이 골키퍼예요. 주인공이 아예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써요. 갓 핸드라는 스킬을 하나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스킬을 쓰면 손바닥을 이렇게 탁 내밀어요. 딱 내밀면 손바닥을 내밀면 이 손바닥이 골대 전체를 막아. 그냥 골을 못 넣어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사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냥 축구 만화가 아니라 거의 뭐 해리포터급 축구 만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완벽히 뭔가 골키퍼가 주목을 받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 골 넣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어린이들에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은 학습 만화가 돼요. 문제는 뭐냐, 근데 뒤로 갈수록 멋있게 슈팅하는 애들이 훨씬 더 멋있게 묘사돼요. 예. 그래서 현실을 깨닫게 해줘요. 실질적으로 골 넣는 애들이 제일 멋있는 건 맞구나. 주인공이 골키퍼여서 갓 핸드 쓸 땐 좀 멋있다. 골키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갓 핸드를 뚫어내는 스킬을 쓰는 공격수들이 더 멋있다. 안타깝게도 족제비로 갈까 하지만 행복한 선생의 족제비 문제가 뭐냐, 이거는 좀 미화가 많이 됐죠. 족제비가 나랑 같이 산다?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족제비가 나랑 같이 산다? 만화로 그림체로 귀엽게, 어떻게든 귀엽게 그려서 그렇지 햄토리는 같이 살만해. 족제비? 어렵죠. 일단 공격수가 멋있어 썬더11을 가겠습니다. 네, 썬더11 좀 모순이 좀 있었던 만화예요. 자, 다음 나왔습니다. 톰과 제리 대 소년탐정 김전일. 아까 얘기했죠. 탐정 만화 3대장. 네. 코난, 학원 큐,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 자,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탐정 만화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 가장 무서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실상 학교 괴담보다 무서웠던 만화. 그러니까 대놓고 귀신 얘기하는 얘기인 기동아 부탁해라든지 학교 괴담보다도 이제 소년 탐정 김전일이 훨씬 무서웠다. 훨씬 더 무게감 있었고 훨씬 무서웠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좀 잘 못 봤어요. 집중하면 볼수록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뭔가 심야래. 어린 나이에도 조금 그런 공포물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쫄깃한 맛을 전해준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이봐. 약간 귀신만 무서운 게 아니라고, 현실을 바라봐라고 얘기해주는 뭔가 나름의 재미난 것. 그리고 톰과 제리. 이거는 솔직히 선택하면 안 돼요. 선택해주면 안 돼요. 이유? 모두가 이 잔인한 만화를 잔인하다고 생각을 못해. 어린 나이에 이거 진짜 잔인해요. 왜냐면 막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이게 덫에 그 쥐덫에 막 다리 찌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폭탄으로 막 터뜨리고, 막 야구 배트로 때리고, 막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막 도장에 찍히고, 이렇게 잔인한 만화가 없어. 진짜 톰과 제리는 너무 잔인해. 진짜 세상에나 너무 잔인해요. 막 그리고 나쁜 짓은 사실상 아니야. 어.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쥐잖아요. 사실상. 아닌가? 맞잖아. 근데 쫓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고양이가, 그러니까 엄청 미움받죠. 그러니까 빌런이 아닌데 빌런화 되는. 그러니까 너구리가 빌런이 아니고 보노보노가 빌런인데 반대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건 뭐 올려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너무 너무 심해요. 너무 잔인해. 손탐정 김전일 그렇습니다. 쫄깃함을 주는 손탐정 김전일. 아 나왔네요. 구슬동자 대 가슈벨. 아까 구슬동자 얘기했잖아요. 그 게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구슬동자가 아까 배틀비드맨 할 때 와 한참 전인 것 같다. 무슨 약간 어제 얘기하는 것 같다. 배틀비드맨 심지어. 그 구슬동자 캐릭터 이건 캐릭터성으로만 해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냥 생긴 것도 다 비슷한데 색깔이 달라서 구분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놨는데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 장난감도 꽤 있었고 구슬동자 재밌었죠. 그러나 이건 후자입니다. 가슈벨입니다. 가슈벨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만화들 자체가 설정이 되게 비슷한 계열들이 많아요. 가슈벨 또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이제 그 파트너를 정해줘요. 일반인들이랑 파트너를 정해줘서 너 얘랑 짝꿍 해가지고 싸워봐.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1등 되는 사람 소원 들어줄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선 그림체가 조금 독특해요. 슈벨 같은 경우는 그 만화들 중에서도 좀 독특한 그림체에 속하는 만화였는데 그 꼬아서 준 게 뭐냐면 그 어린 이제 되게 조금 키가 작게 표현이 돼요. 그 파트너로 내려온 그 신의 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혼자서 못 싸웁니다. 무조건 파트너가 있어야 싸워요. 그리고 무조건 그 파트너가 책을 펼쳐서 책에 있는 주문을 외워줘야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애초에 이 상대를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게 책이 불타면 지는 거예요. 책이 불타고 있으면 지는 건데 이 가슈벨은 주인공이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기억을 못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파트너 이 친구가 기억이 없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무슨 기술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 주인공과 함께 파트너 생활을 하면서 이 책에 읽히지 않는 자기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뭔가 싸움에 기술을 보이고 그리고 싸우기 되게 싫어해요. 엄청난 평화주의자가 결국에는 친구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본인과 친했던 친구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1등을 하겠다, 싸움을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굉장히 재미난 만화. 그리고 게임도 많이 나왔었고요. 가슈벨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좀 그 한화 그 다음 스킬이 뭐 할까라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좀 유발시키는 그게 있어요. 아 마계에서 온 거예요? 마계에서? 하늘이 신이 아니라 마계. 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맞아요. 그래. 오 똑똑한 사람 많네요. 가슈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만화들이네요. 심슨네 가족들 대 아따아따. 자, 정확하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따아따는 이제 그
심슨네 가족들은 너무 유명해요. 자, 심슨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국 만화고, 아따 아따는 그 이제 짱구는 못 말려 같은 만화인데, 그러니까 고고다소쌍둥이 뭐 짱구는 못 말려 뭐 그런 만화류인데, 이 그 소년 소녀 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애는 영웅이었고,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남자애는 영웅이었거든. 뭐였지? 담비. 아씨. 명언 있잖아요. 담비 거야. 진짜 진짜 생떼. 어린애들 생떼를 너무 잘 표현했어. 진짜 보면 막 진짜 답답하고 열받아. 너무 열받아. 보면서. 좀, 진짜 충격적이야. 정말. 그리고, 어, 투니버스에서 아따 아따를 메인으로 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챔프에서 밀었지. 챔프에서 아따 아따를 좀 메인으로 밀었지. 투니버스에는 아따 아따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재미난 만화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챔프에서 밀었고, 심슨네 가족들이 이제 투니버스 심야 시간에 방송이 됐죠. 근데 사실 너무 열받는 부분이긴 한데 아따 아따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심슨네 가족들 지금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심슨네 가족들의 개그를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품격 개그 센스를 어린 나이에는 접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자막조차 순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명작인데, 그리고 새벽에 봤어야 돼요.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에 봤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심슨 보면 웃어야 될 타이밍 같은데 뭔가 애매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열받지만 왔다. 갑니다. 메이저 대 하얀 마음 백구. 메이저 대 하얀 마음 백구. 아예 이것도 장르 아예 다르죠. 스포츠물 대 힐링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메이저 대 하얀 마음 백구. 자, 의외로 백구 편 많네요. 실제로 저는 하얀 마음 백구를 보면서 진짜 실제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백구가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계속 바뀌죠. 예, 중간중간. 너무 막 여기저기 너무 막 이렇게 다녔어야 돼가지고 좀 백구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로 너무 엄청 감동적으로 했던 거 기억나고, 하얀 마음 백구 게임 진짜 유명했어요. 컴퓨터실에서 그 게임 많이 했죠. 예. 하얀 마음 백구는 좀 이게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그런 만화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게임도 기억이 나고. 이거 채팅을 보려고 채팅 건드리자마자 바로 렉 걸리네. 야, 채팅 보려고 건드리자마자 채팅 보려고 건드렸는데 바로 렉 걸려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천장에 벌레 있어요? 어디? 안 보이는데? 벌레 있으면 있는 거지. 뭐 보이면 잡고 안 보이면 같이 자는 거고.
그러니까 벌레 같이 있는 건 뭐 나름 뭐 인정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느낌이잖아. 족제비는 안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족제비는 안 되잖아. 뭐 벌레 보여야 잡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어? 뭐 있어? 아 보이면 잡을 텐데 안 보여. 뭐 나중에 뭐 벌레 보이면 잡을게요. 예. 근데 뭐 지금 안 보이니까 못 잡고 뭐 그럴 수 있어 정도인 것 같아 벌레는. 근데 족제비랑 같이 살지 못하지. 어. 너무 미화 많이 됐어 족제비. OST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자 다시 좀 벌레도 넘어와서 자 메이저 대안만 뵙고 자 이게 사실상 뭐가 더 성공했냐 라고 얘기하면 메이저가 성공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수 자체가 거의 6기 7기까지 나오는 만화잖아. 어. 물론 뇌절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수 자체가 6기 7기까지 나온다? 그만큼 세일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거 6기 7기까지 가는데 매 기수가 똑같아.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어. 계속 똑같아. 1기 리틀 야구 초등학생 야구, 2기 주인공이 중학생 야구, 3기 주인공이 고등학교 야구, 4기 그럼 뭐겠어요? 프로야구 가야 되는데 얘가 외국 갔어. 근데 메이저 떨어졌어. 마이너 야구. 5기 메이저 야구. 6기 저 5기 때 뭐 국가대표 선발해서 국가대표 야구. 6기 메이저 야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매 기수마다 재밌게 본다. 그게 더 웃겨.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 갈등이 보여 미리. 한 3화 그 기수의 첫 화랑 마지막 화만 봐도 그 기수를 다 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보여. 참 신기한 만화예요. 메이저 진짜 신기한 만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만화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려고 작가가 계속 꼬긴 해. 그 이제 이 어린애가 너무 열심히 야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아예 맛이 가. 그래서 야구를 못하겠다 싶었는데 다음 기수에 등장해 갑자기 왼손으로 던져. 어. 다음 기수 뭐 그래서 뭐 근데 이것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장점인데 가장 빠른 구속으로 던지는 게 장점이어서 아 얘는 뭘 이걸로는 다 부실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나중엔 안 먹혀 메이저 가서는. 근데 다른 구종을 익혀. 그거 부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꼬으려고 했어. 어떻게든. 근데 그래도 내용이 똑같다. 어쩔 수 없이 똑같다. 이거는 성공한 걸로 기술다전 메이저인데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줬던 109구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나오네요. 카드캡터 체리 대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그림.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애니메이션이다. 카드캡터 체리는 뭐 워낙 유명하고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야 이거는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자 이거 뭐 당연히 카드캡터 체리를 얘기를 하겠죠.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조금 상대 많이 잘못 만났어요. 예. 상대를 진짜 많이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카드캡터 체리는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 배제할게요. 그냥 명작이란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은 뭐냐면 이게 뭐랄까 딱 이런 만화예요. 설명이 안 돼. 그만큼 기괴해 만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채널에 편성이 돼도 되는가? 그 수준으로 기괴해요. 그것도 뭐 잔인한 게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그냥 기괴해 만화 자체가. 독특하고
기괴하고 이상하고 애매한데 보게 만들어. 계속 보게 만들어. 매력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무슨 약간 만화가 계속 무슨 환술 걸린 것처럼 환각 빠진 것처럼 배경 뭐 인물 뭐 바뀌어. 계속 뭐가 계속 바뀌어. 너무 독특해.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바뀌는 게 이게 좀 아름답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다소 기괴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만화를 보고 뭐라고 설명하냐? 설명이 안 돼. 그냥 되게 이거 되게 별로 재밌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되게 별론데 내용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되게 별론데 매력 있어서 자꾸 보게 만들어서 재밌었다라는 기억으로 뇌리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되게 별로 재밌어. 그냥 느낌이. 별로 재밌어. 약간 카드캡터 제일 빠르게 오리겠습니다. 네. 우승 후보 하면 또 나왔습니다. 나루토 대 데스노트. 애초에 데스노트는 토니버스 방영을 했나요? 기억 안 나는데. 보긴 봤지만 토니버스 방영을 했냐 안 했냐는 잘 모르겠어. 워낙 명작이죠. 데스노트도. 지금 정확하게 또한 상대 잘못 만났죠. 나루토. 자, 나루토 워낙 명작이지만 요즘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데스노트 먼저 설명할게요. 데스노트는 하늘에서 노트 한 권이 떨어집니다. 검은색 노트 한 권. 근데 이제 그 노트에 사람 이름을 죽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데스노트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걸 죽은 사람이 누구냐? 엄청 똑똑한 고등학생이 죽어요. 엄청 똑똑한 고등학생. 이게 말도 안 되게 똑똑한 고등학생. 근데 이 고등학생의 불만이 뭐였냐? 이 사회에는 악이 가득하다.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악이 너무도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법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좀 이제 잘못된 판단.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는 이제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이토라는 주인공과 L이라는 이제 탐정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이 만화를 더욱 더 재밌게 만드는 부분은 모든 상황과 전제 조건이 라이토한테 유리해요. 노트를 주운 사람한테 유리해. 그리고 L은 지극히 너무 많이 불리해요. 왜냐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내서 범위를 좁혀나가. 그래서 절대 알 수 없는 라이토의 신분을 엘이 찾아가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만화죠. 굉장히. 그래서 뭐랄까 그 맛에 보는 만화예요. 이게 와 저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낸다고 하는 그런 뭔가 스피드감, 액션도 없는데 만화 전체의 액션감이 조금 드러나는. 자, 그리고 나루토는 닌자 이야기입니다. 닌자 이야기. 이거는 이제 침투부에서도 한번 조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거 듣고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미지화가 진짜 많이 잘 됐어. 닌자 같은 경우는 이게 숨어 다녀야 되잖아. 애초에 닌자라는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나 무슨 기술 쓸 거야 하면서 권법 막 슉슉슉슉슉슉슉 이거 하면서 막 권법 다 알려줘. 나 세다. 나 엄청 센 놈이야 라는 걸 표시하는 게 되게 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닌자라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좀 그 이미지화를 진짜 잘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게 되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초반에는 나루토에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연민을 가질 수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을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몸 안에는 이제 구미호가 봉인이 돼 있어, 나루토라는 아이에게.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본인도 뭐 알 수가 없게 안 계셔. 마을 촌장님, 저 호카게라고 불리는 촌장님이 뭐 걷어주시고, 이루카 센세, 그 사람이 이제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쳐,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의 성장 스토리,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이의, 외면받는 아이의 성장 스토리를 그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촌장님이에요. 전 총장님, 전 호카게야. 그리고 알고 보니 엄마는 집안 내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봉인술의 대가. 이게 뭐, 그러니까 초반 이제 좀 그거랑 다소 빗나갔죠. 다소 빗나갔고,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시력 싸움이 돼요. 시력 싸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나루토도 뒷전이야. 그 주인공도 뒷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에는 눈알 색깔로 너 좀 세구나 하는 만화가 돼. 그 세계관도 탄탄하고 재밌고 한데 사실상 조금